어릴 적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 땅은 저주받았다고. 우리 조상들은 언젠가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져 이곳에서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누구도 기억 못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 소가 사람의 말을 하는 듯한 목소리,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훨씬 더 자주 사라지는 사냥꾼들. 어린 시절 그 이야기들은 나를 늘 두렵게 했다. 가족 농장으로 돌아올 때마다 밤에는 창밖을 내다보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장 따뜻한 기억 또한 함께 있었다. 모닥불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듣던 기억들. 그리고 20년 후 끔찍한 지진이 덮쳤다. 헛간이 무너졌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밑에 갇혀 돌아가셨다. 나는 1년 내내 깊은 슬픔에 잠겨 지냈다. 그로부터 3년 후 도시 생활은 나를 지치게 했다. 나는 은행원으로 일했고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의사는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며 환경을 바꿔보라고 조언했고 나는 컴브리아에 있는 오래된 농장으로 돌아왔다. 내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 있는 그곳만큼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곳은 없었다. 집은 몇 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 그런 집을 청소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거미줄만 해도 할머니의 털실 뭉치와 맞먹을 정도였다. 밤에는 벽난로 옆 할아버지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깥의 어둠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온기는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옛 설계도에 따라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감자, 상추, 무, 양파, 토마토. 어린 시절 기억하던 모든 것을 심었다. 밭 한 떼기를 가는데 오전 내내 걸렸다. 나는 괭이를 든 채 서서 호수를 내려다보며 숲속 새들과 동물들의 소리를 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그 조용한 시골에서 시간은 흘러갔다. 시내의 상담치료사는 내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대로만 가면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삶과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내 농작물을 훔쳐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물들의 소행일 거라 생각했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이웃도 차로 15분은 가야 했으니까 사람일 리는 없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빌어먹을 너구리 놈들이라며 욕하시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같은 문제일 거라고 짐작했다. 채소 몇 개를 잃는 것은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 자연에 무언가를 돌려주는 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확물이 점점 더 많이 사라지자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수확이 한창이던 7월 16일 아침, 나는 밭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농작물의 거의 3분의 1이 사라져 있었다. 밭의 몇몇 줄은 통째로 비어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며칠 동안 동물 퇴치법을 연구했다. 마을에 물어보고 울타리와 기피제를 사와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설치했다. 그러다가 숲과 호수를 내려다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동물들이 이전보다 조용해진 것이었다. 숲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걸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일까? 하지만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계속되었다. 몇 주 동안 채소는 계속해서 사라졌다. 내 걱정은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결국 나는 밭에서 발자국, 털,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만한 모든 것을 찾기 시작했다. 누군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걸까? 밤에 몰래 들어와 음식을 훔쳐가는 걸까? 그러다가 나는 훨씬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난당한 채소들, 특히 감자 같은 뿌리 채소들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사라졌다. 잘린 줄기도 부러진 데도 없었다. 마치 완벽하게 혹은 탐욕스럽게 수확된 것 같았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나무 너머의 어둠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것을 보았다. 그림자, 움직이는 나무만큼이나 큰. 나는 내가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어쩌면 병이 재발한 것일지도 모른다. 도시의 은행에서 겪었던 신경쇠약처럼 말이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어릴 때처럼 커튼을 닫고 야간등을 켠 채 잠을 잤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였다. 정신 상태는 악화되었다. 의사는 수면제 처방을 늘렸다. 약 때문에 아침 내내 잠을 잤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어느새 2달이 지났다. 나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수확했고 필요 없는 것은 팔았다. 마을의 사냥꾼들은 불평했다. 토끼도 사슴도 없다고, 숲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가을이 스며들었다. 이 지역의 모든 생명력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새소리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약 때문일까?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나는 스튜를 만들기로 했다. 창고에 가서 양파 하나를 가져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반으로 자르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곳 양파 안에 귀가 있었다. 인간의 귀. 태아처럼 발육이 덜 된, 반쯤 형성된. 잘린 단면에서는 투명한 액체가 스며나와 조리대 위로 흘렀다. 정신을 차리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것, 양파, 도마, 칼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다. 술을 한 잔 따르고 떨림을 멈추려 했었다. 저게 뭐지? 돌연변이? 그냥 유전자의 기괴한 장난? 어떻게 식물이 인간의 장기를 키울 수 있지? 속이 메스꺼렸다. 나는 몇 달 동안 이 농작물들을 먹어왔다.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나머지 양파와 감자들이 생각나자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할아버지는 이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다. 천사가 여기서 죽었다고. 아니,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전설일 뿐. 나는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깊은 복식 호흡. 천천히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몸의 긴장이 풀렸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무언가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미묘하게 잘못된 소리. 나는 벽난로에 낡은 쇠 부직갱이를 잡고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냥 한번 쓱 보는 거야. 커튼 사이로 살짝만. 어쩌면 동물일지도 몰라. 내 비명소리가 무언가를 끌어들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집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체들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뛰었다. 열쇠를 잡았다. 뒷문을 활짝 열었다. 넘어졌다. 기었다. 비틀거리며 트럭에 올라타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났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묘사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만 말하겠다. 식물들이 살아있다. 도둑 맞은 게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 떠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먹는다. 함께 더 강해진다. 숲이 지금 조용한 것은 그들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를 바란다. 의사가 이것이 환각이라고, 약의 부작용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이 땅은 저주받았다. 천사가 떨어져 이곳에서 죽었다. 우리는 저주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볼 자신이 없다. 낮에도 밤에도 밭도 나무도 호수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 높은 곳을 찾아 뛰어내리기 전에 이 글을 남긴다. 만약 당신이 내 할아버지 농가에 남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보다는 용감하길 바란다. 그리고 저주에 맞서라. 나처럼 천사가 되지 말고.